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바로 의사 말보다 내 몸이 먼저다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괜찮아요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하거나 몸이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는 경우, 반대로 병원에서는 큰일 납니다 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의사 말에만 의지해야 할까요? 물론 전문 지식은 중요하죠. 하지만 내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의사의 말과 내 감각이 다를 때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그리고 불필요한 의료에 휘둘리지 않고 내 건강을 지켜내는 법까지 편안한 대화처럼 풀어볼 거예요. 이제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 나눠볼까요? 첫째,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우리가 병원에 가는 이유는 결국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느낌, 그 불편함이 단순한 피곤함일지 신호일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넘겨버릴 때가 많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평소랑 다르게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해서 병원을 갔더니 단순한 위염이 아니고 위궤양 직전 상태였다고 해요. 또 어떤 분은 평소엔 멀쩡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지러질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 있었대요. 그리고 제 지인은 몸이 자꾸 쑤시고 기운이 없어서 그냥 나이 탓인가 했는데 나중에 검사해보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몸은 항상 말을 걸고 있어요. 나 지금 힘들어. 좀 쉬고 싶어. 이건 뭔가 이상해라고 신호를 보내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듣거나 못 본 척하고 넘겨버리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한 번쯤은 멈춰서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요즘 왜 이렇게 자주 피곤하지? 소화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예전엔 이 정도 운동도 거뜬했는데 왜 이리 힘들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내 몸이 보내는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의사 말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이에요. 둘째, 건강검진만 믿다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 받으면 안심이 된다고들 해요. 물론 건강검진은 중요하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병도 있고 예방의 시작이 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나왔다고 해서 정말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는데도 밤만 되면 가슴이 뛰고 불안하고 잠이 안 온다고 했어요. 그분은 몇 달을 괴로워하다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아가서 결국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요. 또 한 분은 계속해서 피로하고 손발이 차가웠는데 검진에선 이상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의원에 가서 맥을 짚어보니 순환이 잘 안 되는 체질이었고 식습관을 바꾸고 나니까 훨씬 나아졌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검진 수치는 괜찮았지만 계속 눈이 피곤하고 두통이 있어서 안과에 갔다가 안압이 높다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이처럼 건강검진은 기준 안에 들어오면 정상이라고 말해줄 뿐이지 그게 곧 지금 내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이상함이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검진 결과가 정상이더라도 내 몸에 대한 느낌은 따로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이 계속 반복되거나 강해지면 꼭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거죠. 의사의 데이터보다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느끼는 몸의 반응이니까요. 셋째, 약은 치료가 아니라 임시방편일 수도 있다. 어디가 아프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약부터 찾잖아요. 두통이 나면 진통제, 속이 쓰리면 제산제, 기운 없으면 영양제. 그런데 문제는 이 약들이 대부분 증상만 잠시 눌러줄 뿐 그 뿌리까지 해결해주지는 못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두통이 자주 와서 늘 진통제를 가지고 다녔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두통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었대요. 또 다른 분은 위장약을 3년 넘게 복용했는데 원인은 과식과 불규칙한 식사 습관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피곤하다고 해서 영양제를 꾸준히 먹었는데 실은 운동 부족과 기초 체력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약은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약만으로는 생활 습관이나 환경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개선은 어렵다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약을 먹으면서 동시에 왜 이 약이 필요한 상황까지 왔을까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약 없이도 나을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 수면의 질을 높이거나 식습관을 점검하거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을 함께 찾아보는 거예요. 결국 약은 도와주는 존재일 뿐 주인공은 나와 내 생활이라는 걸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넷째, 병원에 늦게 가는 것보다 더 나쁜 건 무조건 의존하는 것. 건강에 이상을 느꼈을 때 병원에 가는 건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병원부터 찾고 검사가 나오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스스로에 대한 감각은 완전히 접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혈압이 살짝 높다고 해서 바로 약을 시작했는데 운동이나 식습관 개선 없이 그냥 약만 믿고 계속 먹다가 부작용으로 다른 문제가 생겼대요. 또 어떤 분은 병원에서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아무것도 하지 말라로 받아들여서 아예 활동을 끊고 집에만 계시다가 체력이 뚝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당뇨 전 단계라는 말에 너무 겁을 먹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느라 오히려 식사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았대요. 병원은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장소이고 의사는 가이드일 수 있지만 결국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느끼는 피로, 내 몸의 반응, 내 생활 습관까지 모두 고려해서 균형 잡힌 선택을 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병원에 가기 전에는 내가 어떤 증상을 언제부터 느꼈는지, 그날 컨디션이나 습관 변화는 없었는지를 먼저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단을 받더라도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치료일까 하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의사 말이가 아니라 내 몸의 감각과 의견도 함께 들어야 하는 거죠. 다섯째, 건강한 식사도 내 몸에 맞아야 진짜다. 요즘은 건강식이 워낙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헷갈릴 정도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좋다는 음식도 내 몸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유행하는 저탄고지 식단을 따라했다가 소화장애 생김, 채식 위주로 바꿨는데 기운이 빠지고 어지러움, 견과류가 좋다 해서 먹었는데 알레르기 반응. 내 몸에 맞는 식단은 직접 경험하고 조절하면서 찾는 것이 중요해요. 바람직한 방법은 음식을 바꾼 뒤에는 1주에서 2주간 몸의 반응을 기록해보는 것이에요. 여섯째, 운동도 내 몸에 맞춰서 해야 오래간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무조건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몸으로 느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갑자기 헬스를 시작했는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무게를 들다가 어깨 인대가 늘어나고 말았고요. 또 어떤 분은 걷기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하루 2만 보를 걷다가 무릎에 무리가 와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한 어르신은 친구 따라 요가를 시작했는데 유연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따라하다가 허리를 삐끗해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하더라고요. 운동도 결국 나에게 맞는 방식, 내 컨디션과 체력에 맞춰야만 오랫동안 즐겁게 지속할 수 있고 그게 진짜 건강한 운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처음엔 무리하지 말고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가볍게 시작해보면서 내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땀이 살짝 날 정도, 숨이 약간 차오를 정도에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가는 게 오히려 오래가고 부상도 적어요. 일곱째, 수면은 약보다 강력한 회복제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건강 요소가 바로 잠이에요. 예전엔 밤에 일하고 낮에 자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밤잠이 부족하면 그 여파가 며칠이고 계속 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매일 새벽 2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을 10년 넘게 유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 없는 두통과 우울감이 찾아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수면을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하더래요. 또 어떤 분은 자주 깨는 수면 때문에 늘 피곤한데 그게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대요. 알고 보니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은 규칙적인 수면만으로 고질적인 소화불량과 만성 피로가 개선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잠이라는 게 진짜 마법 같은 힘이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밤 11시 이전에는 불을 끄고 핸드폰은 침대 옆에 두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햇살을 10분만 쬐도 수면 리듬이 조절되니까 아침 산책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덟째, 마음 건강은 몸 건강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몸이 아픈 건 눈에 보이고 검사로 확인도 되지만 마음이 지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는 걸 요즘 들어 정말 많이 느껴요. 예전에 어떤 분은 특별한 병도 없고 검사도 다 정상이었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했어요. 알고 보니 가족 문제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또 한 분은 혼자 지내다 외로움이 쌓이다 보니 식욕도 없고 만사가 귀찮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는 문제 없다고만 하니까 더 괴로웠다고 해요. 반대로 하루에 10분씩 감사일기를 쓰면서 삶이 바뀌었다는 분도 계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병치레도 줄었다는 그 한마디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주 표현하고 혼잣말이라도 내 마음을 꺼내놓는 거예요. 가까운 친구랑 커피 한잔 하면서 속 얘기 털어놓는 것,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내 기분을 체크해보는 것, 그게 마음 건강의 시작입니다. 아홉째, 건강 정보는 걸러서 받아들여야 한다. 요즘은 인터넷만 열면 건강 정보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뭐가 좋다,
뭐는 절대 먹지 마라. 하루 5분만 해도 살이 빠진다 듣다 보면 더 헷갈리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은 해독 주스가 좋다고 해서 매일 아침 공복에 마셨는데 위가 약해서 오히려 속쓰림이 심해졌다고 해요. 또 다른 분은 TV에서 본 스트레칭을 따라했는데 자세가 잘못돼서 허리를 삐끗했대요. 그리고 어떤 분은 영양제 5알씩 챙겨 먹다가 오히려 속이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내 몸에 맞는 건 그중 몇 가지일 뿐이니까요. 바람직한 방법은 무조건 믿기보다 한 번씩 실천해보고 그 결과를 내 몸에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해보니까 어땠지? 내 컨디션은 더 좋아졌나? 이렇게 자문해보는 게 중요해요. 열째, 내 몸은 평생 함께할 단 하나의 파트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가족도 친구도 아닌 바로 내 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소중한 몸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무리하게 쓰고 또 무시할 때가 많죠. 어떤 분은 30년 넘게 일만 하다가 정년 퇴직하고 나니 몸이 여기저기 고장 나 있었다고 해요. 그동안 내 몸에게 미안했다는 말이 참 와닿았어요. 반대로 자기 몸을 가장 아끼는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하루 3번 몸을 향해 말을 건넨대요. 고마워. 오늘도 수고했어. 무리하지 말자. 그게 습관이 되고 나니까 건강도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은 내 몸을 하나의 생명체로 생각하고 친구처럼 대하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때때로 쉬게 해주고 고맙다고 말도 해주고요. 우리가 몸에게 잘해줄수록 몸도 우리에게 더 좋은 컨디션으로 답해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한 이야기를 쭉 돌아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의사 말보다 내 몸이 먼저다라는 이 말은요. 의사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의사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내 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종종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고 병원에서 괜찮다고 하면 그게 전부라고 믿고 약을 먹으면 다 나을 거라고 쉽게 안심하곤 해요. 그런데 진짜 건강이라는 건요. 병원에서 주는 처방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일상 속, 내 몸의 느낌, 내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가짐 속에 있더라고요. 첫째부터 10번째 이야기까지 각자 다르지만 결국은 내 몸을 더 잘 들여다보자. 지나치게 무리하지 말자. 그리고 조금 더 나에게 따뜻해지자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이 오디오북을 들으시면서 나도 요즘 좀 무리했구나. 이런 감각 나도 느껴봤어 하고 떠오른 부분이 있으셨다면 그게 바로 건강을 되찾는 시작일 거예요. 이야기 끝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남겨드릴게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못 알아차릴 뿐이다. 이 말처럼 이제부터는 의사도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느낌을 믿고 존중해주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